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텐서플로우 2.0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여러 가지 텐서플로우 교육,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텐서플로우가 이제 1.0대에서 2.0대로 큰 변혁을 겪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2.0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2.0 버전이 나온 거를 계기로 해갖고 2.0 버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케라스와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텐서플로우 홈페이지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2.0이 이제 출시가 되었다. 2019년 10월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텐서플로우가 이제 보다 발전될 건데, 이제 주요 변화된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텐서플로우 런 메뉴 중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찾아가 볼게요. 텐서플로우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뭐 자바스크립트 버전도 나오고 IoT 버전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기너와 엑스퍼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딱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 제가 강의한 텐서플로우 인공지능의 공용어라는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텐서플로우는 이제 케라스와 적극적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케라스의 로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빠른 프로토타입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후 비기너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케라스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케라스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짧게 간략 설명드리면, 케라스는 사실은 텐서플로우에 종속되는 라이브러리는 아니었어요. 케라스 말씀드렸지만 이게 케라스 홈페이지인데, 케라스는 파이썬 기반의 딥 러닝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그 멀티레이어를 주로 표현해주기 위한 딥 러닝 라이브러리인데, 물론 딥 러닝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케라스가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다가 이제는 거의 뭐 텐서플로우, 구글이 하는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CNTK 또는 아마존의 서비스 또는 티아노 뭐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우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위상이 너무 편하고 활용하기 좋다 보니까 이 텐서플로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자기 내부에서도 2.0 버전부터는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수준이 되었죠. 다시 텐서플로우를 돌아보면은 거의 케라스의 로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임포트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달리 하고 있죠. 뭐냐면은 텐서플로우 TF 해갖고 텐서플로우에 케라스가 인티그레이션 됐기 때문에 tf.keras를 쓰게 돼 있어요. 케라스의 원래 케라스를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래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미국식 영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이제 변형을 이제 겪고 약간의 좀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모델을 선언할 때도 tensorflow.ker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같지만 나중에는 약간씩의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가 달라지듯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퍼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이썬과 그 인티그레이션 되고 그 확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케라스뿐만 아니고 이제 서브 클래싱 API를 이제 프로바이딩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로레벨의 API들을 제공해줘서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게 파이썬이잖아요. 여러분들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그냥 파이썬을 이용해 갖고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AP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케라스는 외부에 있는 건데 텐서플로우와 관계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케라스 가이드 포 텐서플로우 2.0 해갖고 미국식 영어처럼 우리는 케라스를 인티그레이션 했는데 기본적으로 tf.keras를 쓰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머신에 이제 텐서플로우 2.0이 나왔으니까 이제 텐서플로우 2.0 설치하면 이제 텐서플로우와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tf.keras를 이제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로직은 그 예전에 만들었던 그 케라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로직을 그대로 사용하고, 앞에 임포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부분만 약간 바꿔주면은 크게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기존에 했던 그 파이썬 머신러닝 완전 정복 과정, 그 텐서플로우 1.0을 기반으로 한 과정과 케라스 인공지능의 공용어,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변경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라스의 로직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거든요. 케라스의 로직들이 기존에 있던 텐서플로우 1.0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바로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익스큐션이죠. 이거 익스큐션, 우리말로 하면 그냥 실행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즉시 실행이라고 하죠. 자, 텐서플로우에서 이거 익스큐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intuitive interface를 하고, 그 다음에 easier debugging 하고, neural control flow를 한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즉시 실행하라, 바로 실행하라 이런 겁니다. 그냥 실행해입니다. 보통도 그냥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텐서플로우 1.0을 사용했던 분은 아는데, 우리가 텐서플로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그런 설계도 개념의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두고, 그걸 변수를 지정해두고, 그거를 이제 세션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그 설계도를 만든 걸 갖고 이제 실행을 하세요. 라는 이런 세션을 만드는 과정, 세션을 핸들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 없이 즉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배우는 분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작업 없이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텐서플로우 2.0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잠깐 보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텐서플로우 2.0이 이제 2019년 초에 알파 버전이 이제 나왔었죠. 나와갖고 그래서 2019년 10월에 파이널 릴리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2.0 버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GPU 버전은 스테이블하지 않아갖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2.0 버전 공식 버전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개선이 됐죠. 많은 면에서 개선이 되고 구조적으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케라스를 사용하게, 케라스를 이제 내부의 라이브러리를 차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익스큐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로 레벨의 API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이썬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은 텐서플로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케라스에서도 체크 포인트라고 해갖고 모델을 이제 저장해주는 이제 기능을 이제 우리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한 케라스 인공지능의 공용어 과정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뭘 실행할 때마다 우리가 뭐 예측한다. 마라톤 러너의 예상 기록을 예측한다. 할 때마다 다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리소스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해두고 모델을 세이브해둘 수 있습니다. 세이브해두면은 그 모델을 갖고 거기다가 바로 쿼리를 날리면 바로 그 답을 하는 거죠. 모델 트레이닝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저장해둔 것을 갖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 머신러닝, 딥러닝 코스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이 그래픽 UI를 이제 제공해줘요. 그래픽 UI를 이제 TK-인터라는 파이썬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제공해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데서는 파이썬의 UI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앵귤러라든지 이런 뷰라든지 이런 웹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의 기록을 예측한다라든지 와인을 사진을 찍어갖고 이 와인의 연도와 산지를 예측하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이걸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PC에서 이렇게 실행하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앵귤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PWA, 프로그레스 웹 앱으로 이용해갖고 우리가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열어갖고 그걸로 카메라로 찍어갖고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서비스를.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세이브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이브 모델을 파이썬이나 이런 아주 빠른 최적화된 이런 공식적인 언어를 이용해갖고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그걸 세이브 모델을 한 다음에 이거를 텐서플로우 JS라든지 뭐 심지어는 라스베리파이 라이트 같은 데서도 이런 데서도 이 내용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라스베리파이 아시겠지만은 또 텐서플로우의 웹 브라우저는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에는 장점을 갖고 있을지언정 이 모델을 생성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같이 그 체크포인트 세이브드 모델을 하는 그런 구조로서 갖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 앵귤러를 이용한 그 텐서플로우 JS와 앵귤러를 이용해서 파이썬 기반으로 모델 트레이닝을 해서 이거를 세이브 모델로 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과정과 직접 서비스를 많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뭐, 이렇게 해갖고, 모델을 저장을 해서, 클라우드나 웹이나 브라우저, 노드.js, 모바일, 인베드 시스템에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 이제 세이브 모델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뭐, 하이 퍼포먼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멀티 GPU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2.0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 부분 스테이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요 내용들이야 곧 이제 스테이블 해지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제 제공해 주겠죠. 뭐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아마존의 서비스도 있죠. 그리고 GPU가 맨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제는 또는 얼마 전까지는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다가 이제는 다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GPU를 이제 이용해서도 복잡하거나 아주 커다란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텐서플로우에서 얘기하는 것이 텐서플로우 2.0에서는 한 3배 정도 빠르다고 이렇게 트레이닝 퍼포먼스를 한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GPU 성능,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 텐서플로우 2.0이 나와서 케라스와 인티그레이션 돼서 하이 레벨의 API를 이용해 갖고 인티그레이션 돼서 굉장히 편하다. 그 다음에 이거 익스큐션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1.0 버전에 있는 그 세션 베이스의 프로그래밍을 폐지한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있어요. still maintained 한다고 나오거든요.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글이 이제 새로 외부의 케라스를 차용하면서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제가 케라스와 그 다음에 기존의 텐서플로우를 비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션 베이스드 모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강의에서는 우리가 비교를 카레이서의 그 대시보드가 이제 세션 베이스의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오토매틱 차의 간편한 이제 주행을 위한 그런 대시보드가 자동차의 대시보드가 케라스라고 했으면 여전히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 카레이서들 같이 이렇게 차를 우리가 기어를 변속해서 수동으로 변속해 갖고 하는 그런 그 세션 베이스의 프로그램도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이제 놔두면서 여러 가지 TF 펑션이라든지 다양한 API와 연계해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 1.0을 배워서 세션을 배우고 뭐 그다음에 플레이스홀더를 배웠다. 근데 2.0이 나와서 없어졌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고수가 돼서 아까도 나왔지만 엑스퍼트가 되면은 여기서도 보셨지만 케라스를 써서 많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엑스퍼트가 돼서 또는 어떤 특정 레벨 이상이 되면은 파이썬을 쓴다든지 때로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로레벨의 API를 사용한다든지 세션까지도 건드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 1.0을 2.0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가이드를 한번 볼까요? 텐서플로우 1 버전을 텐서플로우 2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심지어는 툴까지 제공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툴을 갖고 기존에 그 코드를 돌려봤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자동화해서 변환도 해주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사용할 때가 되면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존에 있던 강의 내용들, 그러니까 특히나 파이썬 머신러닝 완전 정복에 있는 강의 내용들은 케라스로 변환해서 그 코드도 같이 기존 과정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구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파이썬 디벨로퍼만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텐서플로우 JS에 대해서도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반대 진영인 구글의 반대 진영인 그 iOS엔 스위프트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있죠. 저도 이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바스크립트,
특히나 앵귤러라든지 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웹앱을 이용해 갖고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제 서비스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략적으로 텐서플로우 2.0 버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텐서플로우는 2.0 버전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 나갈 거죠. 텐서플로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과의 융합을 통해서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데 앞으로도 이 내용을 갖고 다양한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